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접해보지 않은,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처음 알게 되는 이제 새로운 함수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세히 천천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떠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역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그 함수가 1대1 대응,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 같다.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그러한 함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1대1 대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을 조금 이제 우리가 완화해가지고 이제 역함수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f에 대한 정의역을 일단 구간 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역은 우리가 통상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 x가 f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값은 우리가 실수이기 때문에 공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가 그 고려를 하지 않고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고 실수 전체의 집합인 걸로 우리가 이제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f에 대한 정의역 i, 그다음에 공역 r, 그래서 i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 x가 대응된 함수값들을 몽땅 다 모아놓은 거. 그게 치역이죠. 그래서 기호로는 정의역이 만약 i일 때 그 함수 f의 치역은 f of i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함수 f가 정의역 i에서 공역 r로 대응되는 1대1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대1 함수.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공역을 실수 전체 집합을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대응되는 함수값들은 치역 안에 다 있으니까 정의역은 그대로 놔두고 그 공역만 치역으로 바꾸는 거죠. 즉 제한을 대응되는 함수값들로만 모아놓은 치역으로만 제한을 두게 되면 함수 f를 구간 i에서 그 치역인 f of i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역이 결국에는 그 함수의 치역과 같아지는 거고 또 원래 함수 f가 1대1 함수이니까 결국에는 이 공역을 치역으로 제한된 함수는 그 1대1 함수인 경우에는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함수 f의 역함수는 자, 역함수는 정의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함수 f의 치역이 되는 거죠. 원래 공역 실수 전체 집합 r이 아니라 f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치역은 함수 f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요 내용 역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서 정리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삼각함수에 대한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주기함수예요. 자,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기 p 라고 하게 되면 a에서의 함수값하고 a 더하기 p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요 삼각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역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해 보고 싶어요.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그건 우리가 뒤에 미분과 적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적분과 관련해서
이 역삼각함수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정의해 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결국에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함수를 이제 사인 함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인 함수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네,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실수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지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굳이 공역 따지지 말고 치역만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사인 함수의 치역은 즉 사인 값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 존재하죠. 자, 그러면 사인 함수의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이제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원칙적으로는 실수 전체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에서 치역인 마이너스 1에서 1의 닫힌 구간으로 대응되는 사인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역함수를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역을 제한을 줄 겁니다. 즉 정의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적당한 실수의 부분 집합, 어떤 이제 구간으로 제한을 두는데 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사인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정의하기 위해서 그 정의역 제한 두는 거를 이 수학자들이 합의하에 어떤 범위로 이제 약속을 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자, 여러분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사인 함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인 닫힌 구간에서 어때요? 증가함수이죠. 그래프가 쭉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정의역을 그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제한을 두면 자 거기에서 대응되는 치역은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에요. 그 원래 사인 함수에 대한 치역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인 함수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그거에 대한 정의역을 특별히 우리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고 따라서 좀 전에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함수에 대한 이제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보게 되면 자,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 우리는 얘를 이제 아크 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크 사인 여기 아크 사인 x. 자, 그래서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 자, 사인 함수 정의역을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이자 치역을 마이너스 1에서 1로 하는 경우에 자,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아크 사인 함수는 이제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 그 다음에 치역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필히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요 아크 사인 함수에 대한 치역입니다. 즉 원래 사인 함수의 전체 정의역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제한을 줬을 때 역함수가 정의된 거냐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학자 사회에서 그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로 하자라고 해서 이거 약속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따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필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새로운 무슨 목적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내가 요거를 조금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얘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합의하에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일단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이유로 해서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자, 역함수 같은, 이제 코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에서 이제 제한을 두는데 어디로 하냐면 0부터 파이로 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함수가 어때요? 감소함수이죠. 감소함수이니까 또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하면 코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인 닫힌 구간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또 닫힌 구간 0부터 파이. 자, 이때도 여러분들 역시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치역에 해당하는 거. 자, 0부터 파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탄젠트 함수에 대한 역함수. 떻게 보면 요 사인 함수의 역함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탄젠트 함수에 대한 역함수, 자, 요거는 조금 더 좀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탄젠트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선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역을 또 우리가 어디로 제한을 뒀냐면 마이너스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대신에 그 범위 내에서는 이 탄젠트 함수가 어때요? 예. 그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즉 아크 탄젠트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아니 치역이 공역이자 치역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탄젠트 함수에 대한 역함수이니까 x 이퀄 y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이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되냐 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무한범위예요. 근데 치역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제한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더군다나 얘는 또 미분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미분이 가능한 그 다음에 함수값은 제한된 그러한 함수가 바로 아크탄젠트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증가함수입니다. 아크탄젠트 함수는 증가함수.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미분 가능한 그러면서 치역이 범위가 제한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가 바로 아크 탄젠트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함수에 대한 이제 역함수 써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 코탄젠트 함수에 대한 역함수까지는 그 정의역을 제한 두는 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정의할 때 0부터 파이로 제한되는 거를 이제 약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수학자 사회에서 이제 이 협의가 안 된 게 뭐냐면 시컨트하고 코시컨트는 그 역함수 정의할 때 정의역을 제한 두는 거가 이게 아직 딱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컨트 함수하고 코시컨트 함수는 역함수를 정의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책에 따라서 조금 범위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뒤에 미분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얘네들에 대한 도함수 구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즉 삼각함수들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정의가 되는데 걔네들에 대한 그 범위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제 조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 함수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노트에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x가 아크 사인, 즉 사인 함수 역함수로 대응됐다가 다시 그거의 역함수가 사인이 되겠죠. 사인 함수의 역함수가 아크 사인이면 다시 그 아크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사인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아크 사인으로 대응됐다가 다시 x로 대응되면
자, x가 된다라고 하는 거,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두 번째 보세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즉 역함수를 정의할 때 역함수의 그 정의, 아니,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 x가. 자, 그랬을 때 x가 사인으로 대응됐다가 그렇죠. 사인 함수에 대한 이제 대응됐다가 다시 역함수에 의해서 대응될 때 x가 x 대응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얘는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때는 x가 뭐 어디일 때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12분의 파일 때 12분의 파일 때는 사인으로 대응됐다가 그거에 역함수 대응되면 자기 자신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분의 파이가 다시 12분의 파이로 됐는데 주의해야 될 거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예제를 풀겠지만 자, 요거 x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아닌 다른 범위일 때는 자, 요거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예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크 사인, 즉 사인 함수에 대한 역함수예요. 자, 자, 2분의 1을 뭘로 보내겠느냐? 즉 아크 사인 2분의 1 값은 각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세타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 사인 세타 이퀄 2분의 1일 때 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아크 사인 2분의 1은 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아크 사인 2분의 1 이퀄 인 그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 사인 세타 이퀄 2분의 1이 되는 세타가 누구겠느냐? 자, 이거는 이제 비례식에 의해서 6분의 파이죠. 예, 마찬가지로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겠느냐? 자, 그걸 이제 세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타를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 코사인 세타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심해야 될 거. 그 세타는 어디서 구해야 된다? 아크 코사인이니까 0부터 파이죠. 그쵸? 0부터 파이 사이에서 구해야 됩니다. 조금 요 앞에 아크 사인 2분의 1 이퀄 6분의 파이인 거 설명할 때도 제가 빠뜨렸네요. 그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구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크 코사인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퀄 이제 세타인 걸 찾는 건데 그 세타 자, 코사인 세타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러한 세타이면서 그 세타에 대한 범위는 0부터 파이 자, 그거는 이제 3분의 2 파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간단한 걸로 또 하나 더 알아보면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 이퀄 세타인데 그 세타는 또 뭐냐 하면 탄젠트 세타 이퀄 마이너스 1인 그러면서 또 조건이 뭡니까? 그 세타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만족하는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 요게 아까 좀 전에 노트에 그 얘기할 때와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문제고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아크 사인 또 합성 사인 3분의 2 파이. 자, 요거 아크 사인하고 역함수이니까 3분의 2 파이에 대한 사인 합성 아크 사인 이퀄 그냥 3분의 2 파이 이렇게 구하면 그거 틀립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사인 3분의 2 파이를 구해봐요. 자, 사인 3분의 2 파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아크 사인 2분의 루트 3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아크 사인 2분의 루트 3 이퀄 우리가 이제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타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 세타냐면 사인 값이 뭐가 되는? 2분의 루트 3인. 그래서 사인 세타 이퀄 2분의 루트 3인. 그러면서 그 세타에 대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자, 그거는 뭐 3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간단한 것 같지만 학생들 잘 틀리는 문제예요. 어떻게 틀리냐? 아크 사인 합성 사인 3분의 2파이 이퀄 어떻게? 3분의
2파이가 아닙니다. 3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거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두 개의 예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예는 사실 문제가 같은 유형의 문제이고요. 차이점은 3번에서는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냥 숫자로 있는 거고 4번에서는 그것이 x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는 일종의 좀 스킬이 필요한 건데 그냥 그 스킬만 조금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요 탄젠트 가로 열고 먼저 합성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크 사인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안에 가로 안에를 세타로 묶으세요. 즉 아크사인 3분의 1을 세타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탄젠트 세타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크사인 3분의 1이 세타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노트에서 보다시피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높이는 1이고 밑변의 길이가 루트 8 그리고 빗변이 3인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니까 이제 이 삼각형을 보고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모 루트 8, 분자 1. 그래서 결국에는 2 루트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일종의 이제 간단한 테크닉을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얘도 똑같이 괄호 안에를 예, 세타라고 묶어요. 그러면 아크 탄젠트 x를 세타로 놓으면 탄젠트 세타가 x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자, 비례식 만들면 자, 탄젠트 세타가 x니까 자, 밑변을 1로 놓으면 높이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 더하기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예, 그쵸 분모는 루트 안에 1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